불길은 어둠을 삼키고 궁궐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1009년 정월, 전투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권력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연등회를 구경하던 목종이 서둘러 돌아오기도 전에 정변 세력은 대궐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라 한 여인의 몰락과 단련, 그리고 신라계 유학자들과 고려 황족 간의 피말리는 대결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천추태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태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여인이자 고려의 권력을 장악한 실세였고 사랑과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굴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천추태후, 본명 헌해왕후 황보씨. 그녀는 고려의 건국자 왕건의 손녀이며 경종의 제3비, 성종의 동생, 목종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현종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밀접한 왕실 인맥은 당시 고려 왕실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촘촘하고 혈통준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황보씨 가문은 후삼국 통일전쟁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호족 가문으로 왕건의 후궁 황주원 부인에서 이어지는 황보혈통은 고려 정계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천추태후의 출생은 단순한 황족의 일원이 아니라 전략적 혈통과 권력의 교차점에서 태어난 정치적 운명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경종과 사촌관계였지만 고려 왕실의 관례에 따라 왕실 여성은 목의 성씨를 따르며 이복남매나 사촌 간 혼인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경종의 제3비가 되어 궁에 들어왔고 980년에는 아들 왕송, 즉 훗날 목종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경종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경종은 이듬해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갓 돌을 지난 왕송은 왕위에 오르기에는 너무 어렸고 왕권은 황보씨 가문이 아닌 성종, 곧 천추태후의 오빠에게로 넘어갑니다. 성종은 유학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즉위한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는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정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불교적 전통과 호족 중심의 정치 문화는 점차 밀려나게 됩니다. 성종의 정책은 왕건의 유훈과도 달랐습니다. 태조는 연등회, 팔관회 등의 전통을 중시했지만 성종은 이를 폐지하며 송나라식 유교 질서를 강화합니다.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난 천추태후의 곁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치양. 그는 외가 쪽 인연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일설에는 잠시 승려 생활을 하기도 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둘의 관계는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천추태후에게 있어 김치양은 권력 복귀를 위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고려사는 김치양이 거짓으로 머리를 깎고 승려인 척하여 헌해왕후의 처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밀 연애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천추태후는 경종 사후 수절하는 왕비로 살아야 한다는 궁중의 기대와 성종의 유학 정치 아래서 철저히 외면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김치양은 살아있음의 증명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황보씨 가문의 정치적 복권을 위한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천추태후는 정치적 동반자로, 김치양은 출세의 계기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를 음탕한 간통으로 단정하였지만 당시 고려의 사회는 여성의 재혼이나 연애에 그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천추태후는 김치양 한 사람만을 곁에 두며 정치와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지키려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은 천추태후가 왕통을 설계하고자 할 만큼 절실한 존재였습니다. 성종은 자신의 정치 기반인 유학자들과 함께 국가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란과의 충돌 등 외교적 위기 속에서 유약한 반응을 보이자 황보씨를 중심으로 한 전통 세력의 복귀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성종 역시 유학자들에게 실망했는지 치세 후반에는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을 후계자로 책봉하고 왕권 계승의 틀을 사실상 조카에게 넘깁니다. 왕송이 계령군에 봉해지고 궁중에 들어와 지내게 되자 천추태후는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세력을 다졌고 성종의 죽음과 함께 목종이 즉위하자
본격적인 섭정을 시작합니다. 997년 18세의 왕송이 고려 제7대 왕 목종으로 즉위하면서 34살의 천추태후는 섭정으로 국정을 장악합니다. 목종은 성년이었지만 천추태후는 응청개성 정덕왕태후의 존호를 받고 궁중의 실권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김치향을 재등용하여 정치의 핵심 인물로 만들고 황보씨의 고향인 서경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유교 대신 불교를 장려하고 송나라식 정치 시스템보다는 고려의 전통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전환합니다. 연등회와 팔관회가 부활하고 북방의 거란에 대비한 성곽 축성 등 군사적 조치도 병행됩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권력과 신념의 연합이었습니다. 김치향은 단순한 총애를 넘어 상서우복야 344 등 국가 재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며 실질적인 국정 운영자로 부상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는 시도는 단지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왕건의 피를 다시 복원하려는 천추태후의 강력한 정치적 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목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천추태후는 자신과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구상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녀 입장에서는 전통성을 갖춘 왕건의 피를 이은 또 하나의 아들이었고 고려 왕조의 황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후계자 후보가 있었습니다.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서 태어난 왕순, 곧 훗날의 현종입니다. 왕순은 유학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미 유년 시절 성종의 보호를 받아 자란 바 있습니다. 천추태후는 결국 왕순을 출가시키고 강제로 순교사에 머물게 하며 위협합니다. 삼국사에는 그녀가 수차례 자객을 보내 왕순을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후대의 과장 혹은 정적의 기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9년 정월, 천추전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변이었고 그것은 천추태후 정권의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정변의 중심에는 강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천추태후가 자신의 측근으로 기용한 인물이었지만 강조는 김치향과 그 측근들을 처형하고 목종을 폐위합니다. 왕순, 출가했던 사내아이였던 그는 불려와 왕위에 오릅니다. 고려 제8대 왕, 현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천추태후는 목종과 함께 유배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도중 적성현에서 목종은 시해됩니다. 천추태후는 그 자리에서 목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치향, 아들, 그리고 이제는 장성한 목종까지. 그녀는 3명의 아들을 같은 정변에서 잃었습니다. 목종이 죽은 후 천추태후는 외가의 고향인 황주로 유배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곳에서 21년을 더 살아갑니다. 현종은 그녀를 직접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천추태후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고려 왕실의 중심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이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정치적 상징성과 경종의 비, 태조왕건의 손녀라는 혈통의 무게 때문입니다. 1029년 천추태후는 개경으로 복귀하여 숭덕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는 66세였습니다. 그녀의 무덤 유릉은 개성에 남아있으며 고려 왕실의 비극과 영광을 동시에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사와 동사강목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천추태후를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김치향과 사통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간신의 여인이며 자식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조카를 제거하려 한 폐륜의 아이콘으로 그려졌습니다. 심지어 정도전은 모자가 모두 사직을 무너뜨렸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유교적 시각, 성리학적 질서에서 바라본 평가입니다. 고려는 유교가 중심이 아니었고 천추태후는 그러한 시대의 관념에 따라 행동한 인물이었습니다. 여성 군주의 역할, 왕비의 절개, 왕족 여성의 순결을 절대시한 조선에서 천추태후의 삶은 납득할 수 없는 파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천추태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종 제위 시절 외교, 국방, 불교지능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강력한 황권 회복을 꿈꾸었고 고려 고유의 전통과 자주성을 강조했습니다. 서경 중시 정책, 연등회의 부활, 거란 대비 성곽 축성 등은 그녀의 정치적 실천이었습니다. 김치양 역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지방 호족과의 연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비록 그 결말은 비극적이었지만 전추태우는 고려 초기 정치사의 한 축이자 시대를 움직인 권력자였습니다.